무속신앙엔 마마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마신께서 들어오시면 굽신굽신 빌고 또 빌어야만 했죠. 마마신은 질투도 참 많은 신이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해 집안의 제사 또한 금지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지내거나 몰래 숨어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마마신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이 승질 더러운 마마신의 마마는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네, 비디오 좀 빌려보신 분들은 아실 호환마마의 그 마마 맞습니다. 설화 속에서 마마신은 대별상이라는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별상은 우리가 잘 아는 삼신할미와도 갈등을 빚었는데요. 마마를 뿌리고 다니던 대별상에게 삼신할미가 찾아와 아이들에게만큼은 마마를 가벼이 내려달라며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꼰대의 끝판왕이었던 대별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디 한나 따녀자가 대정부일에 왈가왈부하느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신할미는 대별상 아내의 뱃속에 불꽃을 잉태시키고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죠. 결국 그는 삭발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한 채 삼신할미를 찾아가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삼신할미의 완승이긴 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천연두의 완전 박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시무시한 천연두를 덜 심한 천연두로 완화시키는데 그치죠. 설화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겨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천연두는 삼신할미조차도 완벽히 막지 못하는 질병이었던 것이었죠. 마마신이 왔을 땐 제사를 금지하는 것도 천연두의 높은 전염성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연두의 시작은 약 1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북동 아프리카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고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죠. 고열을 동반한 피부 발진을 일으켰고 치사율은 30%, 특정 경우에는 75%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에 흉터와 딱지가 남은 채로 여생을 보내야 했죠. 이 흉터가 딱지가 바로 흔히 말하는 곰보입니다. 곰보빵도 여기서 유래했죠. 기원전 1350년 이집트 히타이트 전쟁을 통해 천연두가 처음으로 크게 창궐합니다. 천연두에 걸린 이집트 노예가 바이러스를 히타이트로 확산시켰고 히타이트의 왕마저 천연두로 사망하며 찬란했던 히타이트 문명은 순식간에 멸망하죠. 그 후로 이집트 상인들과 십자군 전쟁 그리고 각종 정복 전쟁을 통해 천연두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연두는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천연두가 기록된 역사의 중요한 몇 페이지들을 몇 장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로마의 16대 황제이자 철인 황제로 불리던 사나이였죠. 그의 군대는 중동 지역에 전쟁을 나갔다가 천연두 바이러스를 로마로 옮겨오게 됩니다. 천연두는 곧 로마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고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천연두는 황제도 피해갈 수 없었죠. 로마의 5대 현인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황제였던 그는 죽어가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역병과 수많은 다른 이들의 죽음을 생각하라. 로마의 천연두 창궐은 오랜 세월 국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로마 몰락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천연두를 꼽기도 하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천연두를 알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죠. 만약 그녀가 천연두로 사망했다면 그녀가 이룩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타이틀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유니언잭이 들어간 수많은 국기들처럼 전 세계 곳곳을 정복해 남긴 영국의 흔적은 아마 찾아볼 수 없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항로를 개척하고 정복 전쟁을 벌이는 역사 속에서도 천연두는 함께합니다. 역사적으로 백인종에게 가장 막대한 부를 안겨준 식민지 건설의 시작, 그 이면엔 천연두가 있었던 것이었죠. 중남미 대륙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아즈텍 제국, 스페인의 코르테즈는 아즈텍에 천연두를 옮겼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천연두에 시달리며 어느 정도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원주민들에겐 면역 체계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2,500만 명이나 되던 아즈텍의 인구는 단 2년 만에 1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1521년 국가가 망하기까지 하죠. 당시 아즈텍에 상륙한 코르테즈의 병력은 단 600명, 천연두의 힘으로 제국 하나를 없애버린 셈이죠. 황금 문명으로 유명한 잉카 제국 또한 천연두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즈텍을 기점으로 중남미 전역에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잉카 제국에까지 닿게 되었죠. 알 수 없는 역병이 온 나라를 들쑤시는 와중에 하얀 피부를 가진 피사로의 등장을 잉카인들은 신의 재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황제는 무장도 안 한 채 그를 만나러 나섰고 그 길로 붙잡혀 갇히게 되죠. 당시 황제는 자신이 갇혀있는 방 가득히 황금을 채워줄 테니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피사로는 약 57제곱미터의 방을 가득 채운 황금을 받았지만 결국 황제의 목을 베어버리죠. 만약 잉카 제국에 천연두가 들지 않고 국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북미 지역의 원주민들은 천연두의 기세에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폰티악 전쟁에서 영국의 에머스트는 일부러 천연두균을 인디언 부족에게 퍼뜨립니다. 에머스트는 인디언 원정을 준비하고 있던 자신의 부하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재수없는 인디언 부족에게 몰래 천연두를 보내는 방법은 없겠나? 그놈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답신을 받죠. 여러 장의 담요에 천연두균을 오염시켜 그 개자식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디언들의 손에 오염된 담요가 건네지고 인디언들은 쇠락을 거듭하게 되었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역시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러 가는 도중 링컨은 천연두 증세를 호소했다고 전해지죠. 다행스럽게도 링컨은 살아남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노예 해방도 없었을 테고 분열을 거듭해 지금처럼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일도 없었겠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천연두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도 천연두를 알았죠. 그는 천연두로 아들을 잃습니다. 이후 천연두에 대한 연구를 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죠. 이 책에 천연두 출입법인 인두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연두는 20세기에만 약 3억에서 5억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사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법이 있기는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천연두 상처 딱지를 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상처를 내고 그 안에 천연두 고름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했죠. 이것이 바로 정약용의 마과해통에 소개된 인두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치사율이 10%나 된다는 것이었죠. 이 무렵 영국의 면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제너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저절자는 여인이 자신은 우두에 걸렸기 때문에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 말한 데에서 힌트를 얻었죠. 사람이 우두에 걸리면 경미한 증상만을 동반하고 이후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제너는 몸에 작은 상처를 내 우두 바이러스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천연두를 예방하는 우두법을 개발했고, 후엔 우두법보다 더 안전한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두법은 조선의 제너라 불리는 지석영 선생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집니다. 조카딸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자 종두법 보급에 시급함을 느낀 그는 천연두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고, 종두법 시술 방법을 터득한 그는 2살 난 처남에게 종두법을 시술해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더 지나서야 인류는 천연두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원전부터 인류를 괴롭히던 천연두의 박멸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인류가 완전 박멸한 유일한 질병으로 기록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마지막 천연두 환자는 1978년 영국 버밍엄 의과대학에서 발병했습니다. 천연두 백신이 개발된 나라, 그것도 의과대학의 실험실에서 천연두가 발병한 것이었죠. 그녀는 의학용 사진을 찍는 사진사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가 그녀에게 옮겨왔고 결국 사망했죠.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천연두 바이러스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세계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염되는 것은 바로 공포심입니다. 미국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으로 인해 탄약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의 공포심을 이용해 위생용품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의 행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 혼란에서 탈출할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을 함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에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